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우리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계산 작업에 보게 되면 총 5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5개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구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이용 카드라는 것도 있고 이용 금액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우리 구분은 이제 B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용 카드는 이제 C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금액은 우리 2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때 표 2번을 이제 이용해서 G의 3에서 G의 22번 그 영역에다가 적립률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G의 3번부터 G의 22번이다. 그러면 이 적립률이 들어갈 이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적립률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적립률이라는 거는 우리 구분에 지금 보니까 우리 할부라는 것도 있고 일시불도 있고 막 섞여 있죠. 이 구분이 할부면 적립률은 이제 0%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래요.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 외 할부가 아니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이용 카드와 이용 금액 얘네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표 2번에서 찾아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이 이제 할부랑 똑같으면 0%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보려면 우리가 if 함수 요거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용 카드를 봤을 때 신용 본인이다, 신용 가족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불 하이패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 2번을 봤을 때 표 2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런 표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H룩업이다, V룩업이다 그런 이제 함수들을 사용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H룩업은 이제 행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이제 적립률이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때 이용 금액이 이제 얼마냐 어디에 이제 해당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적립률이 결정이 되고 그때 우리 이용 카드가 신용인지 하이패스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hlookup 그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얘는 hlookup이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행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 있고 우리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우리 값을 이제 찾아주죠. 그리고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hlookup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표 2번 얘를 이제 참조할 거예요. 그때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hlookup 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 단위로 이제 참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립률을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제 hlookup에서 우리 범위로 지금 요만큼의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내가 사용한 그 이용 금액이 만약에 지금 이 금액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30만 1,600원 이만큼 이제 내가 사용을 했다면 그때 30만 1,600원이랑 똑같은 값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왜? 이 값이랑 똑같은 게 지금 이곳에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h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옵션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쓸 겁니다. 해서 내가 이용한 이용 금액과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은 true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찾을 값으로 해당 사람의 그 이용 금액을 이제 찍어주면 되고 이 이용 금액을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행 번호는 내가 이제 신용인지 아니면 하이패스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 번호가 바뀌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후불 하이패스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면 우리 지금 이곳에 내가 범위를 H룩업에서 이만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지금 1행에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들어있고 2행에 지금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들어있고 3행에 신용에 대한 그 적립률이 들어있고 4행에 이제 하이패스에 대한 그 적립률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후불 하이패스다 그러면 이제 4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신용이라면 3행에 있는 이 적립률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이 행 번호는 신용인지 하이패스인지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 종류요, 이 이용 카드가 신용인지 하이패스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용 카드가 이곳에서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매치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이용 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그걸 이제 찾아서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받아야 돼요. 해서 내가 지금 하이패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이제 블록을 설정해주고 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카드에 대한 걸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지금 하이패스기 때문에 후불 하이패스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를 찾아주겠죠. 이 데이터는 지금 내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했을 때 얘는 지금 두 번째 위치에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신용 가족이다 이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제 신용이다 라고 해서 1이라는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용일 때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1이 나오면 1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용이 이제 첫 번째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3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이용 카드가 후불 하이패스일 때는 요 범위에서 하이패스가 지금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의 결과가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4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1하고 3, 2하고 4가 지금 2씩 차이가 나죠. 해서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로 신용인지 하이패스인지 그 위치 값을 반환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더하기 2를 이제 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야 신용일 때 1이 나오면 1 더하기 2에서 3행 해서 행 번호 3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하이패스일 때는 매치라는 그 결과에서 2가 나오면 2 더하기 2를 해서 이제 4다라고 해서 4행 하고 이렇게 이제 행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매치라는 이 함수로 결값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우리 더하기 2를 해서 그 값을 우리가 H룩업에서 우리 행 번호로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H룩업 요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이제 맨 첫 번째 칸에 가서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H룩업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열어주고, 지금 내가 카드를 이용한 이 이용 금액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서 찾냐?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 찾아줘야 되는데 이 행 번호는 우리 신용인지 하이패스인지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죠.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여기다 이제 써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 뒤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카드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신용 본인 요걸 이제 쓰고 있죠. 해서 이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값을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때 이 범위의 값이 신용이다, 하이패스다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닫아주면 이제 매치 함수에서 이제 신용이면 1이라는 그 결과가 나올 거고, 하이패스면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해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카드가 신용일 때는 우리 요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하이패스일 때는 2라는 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요 매치 함수 쓴 그 위치가 H룩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행 번호 그 위치에다가 지금 썼다고요. 그때 H룩업에서 우리가 범위로 사용한 게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용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우리가 이제 적립률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적립률은 우리 3행과 4행, 3행과 4행에 이제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매치에서 1이 나왔을 때는 이제 3으로 이제 바뀌게, 그리고 2가 나왔을 때는 이제 4로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치라는 그 함수의 결과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하기 2를 이제 해주면 된다고요. 해서 매치라고 쓴 거 그 뒤에 이제 가서 우리가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행 번호까지 다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H룩업 여기서는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값을 찾을 거니까 생략하고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H룩업 함수를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1.0%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신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 금액이 19만 1,700원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신용일 때 19만 7천원이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비율은 몇 퍼센트다? 우리 1%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1.0%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하려면 우리가 절대 참조할 거 절대 참조해 줘야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첫 번째 사람 거 이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의 이용 금액이 우리 찾을 값으로 이제 찍어 준 거죠. 내가 두 번째 사람 거 계산한다. 그러면 이용 금액은 그 두 번째 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세 번째 이용 금액이 이 차질값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요 네 번째에 있는 이 이용 금액이 차질값이 이제 될 거예요. 해서 이 차질값은 계속해서 변하죠. 근데 이 범위요. 요 범위가 우리 표 2번이요. 표 2번의 요 범위죠.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는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 해당하는 그 적립률을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요 C의 3이요. C의 3이 이용 카드죠. 내가 첫 번째 거 그거 이제 계산할 때는 이용 카드가 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칸은 얘가 되고 세 번째 칸은 얘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근데 이 범위요.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카드가 지금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거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도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만큼도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때 지금 이 값 좀 보자고요. 얘는 이제 후불 하이패스고요. 얘는 이제 이용 금액이 16만 6,600원이에요. 그때 이제 1.5%하고 그렇게 이제 적립률이 나왔죠. 그때 아래쪽에 이제 표 2번을 봤을 때 하이패스가 지금 여기 있고요. 아까 그 금액이 16만 얼마였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1.5%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해서 1.5%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3%짜리가 있어요. 얘는 이제 신용 본인이고요. 얘는 이제 이용 금액이 56만 5,400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용일 때 우리 이제 56만 얼마 그랬으니까 이제 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적립률이 3%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립률을 쭉쭉쭉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그 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또 오류가 발생한 그 셀이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얘네는 오류가 왜 발생했냐? 지금 이용 금액을 봤을 때 5,200원이요. 9,600원이요. 이렇게 이제 이용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해서 우리 표 2번에 보게 되면 만원 이상일 때만 이렇게 이제 우리 적립률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해서 아까 그 오류가 난 셀들은 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식을 쓴 거는 이 앞에 구분이 할부인지 일시불인지 그거에 이제 관계없이 그냥 구한 거고 우리가 구분이 이제 할부랑 똑같으면 그때 이제 적립률은 0%야.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앞에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if 함수 열어주면 됩니다. if라고 써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분이요. 이 구분에 들어있는 그 값이 할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할부랑 똑같다면 그때는 이제 0%를 우리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할부가 아니라는 그 얘기니까 요 H 룩업에 따라서 적립률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거 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이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만약에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할부면 0% 요걸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할부가 아닐 때만 요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계산해서 적립률을 이제 구해 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셀은 할부예요. 할부니까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보자고요. 채우기엔드를 쭉 하고 이제 결과값을 봤을 때 지금처럼 할부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곳들은 싹 다 0%다. 그리고 또 이것도 지금 0%다. 지금 이것도 우리 0%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할부니까 0%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상을 보게 되면 오류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용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적립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그런 셀들이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빈칸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if error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썼던 이 식 맨 앞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내가 이만큼의 식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했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 빈칸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우리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싹 다 했더니 이렇게 이제 아까 오류가 있던 그 셀들은 이렇게 빈칸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if error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의 식이요. 요만큼의 식에서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 달라. 오류가 만약에 발생 안 하면 지금 이곳에서 계산된 그 결과값을 그대로 표시해 주겠죠. 오류가 났을 때만 이렇게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if 함수를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만큼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이 뒤에 모든 식들이 싹 다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게 할부랑 똑같으면 적립률은 이제 0%야. 그렇게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써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립률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죠. 그리고 요 H룩업의 기준을 보게 되면 2의 3번 셀에 우리 이용 금액이 들어있었죠. 이 이용 금액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위는 거 갖다 달라. 우리 매치 번째 이 행에서 나온 그 번째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우리 이용 카드가 신용인지 하이패스인지에 따라서 요 이제 가져갈 그 행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령에서 구해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만 보게 되면 이 매치에서 만약에 신용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다면 이제 이 위치에서 신용은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값이 1이다, 2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H룩업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용일 때는 이제 세 번째 행에 있는 그 값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고 하이패 있을 때는 네 번째 행에 있는 그 값들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1을 이제 3으로 2를 4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더하기 2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 번호 H룩업에서 사용할 그 행 번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이용 금액이랑 할부 얘를 이제 이용해서 H3에서 H22번 그 영역에 결제 원금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용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우리 할부라는 거는 우리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결제 원금이요. 결제 원금이라는 거는 우리 할부라는 그 곳에 빈셀이면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셀일 때는 이용 금액을 그대로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러면 이용 금액 요만큼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빈셀이 아닐 때 그 외에는 이용 금액을 우리 할부의 이제 마지막 숫자요. 할부의 이제 마지막 숫자다. 그러면 지금 요 4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할부의 마지막 숫자로 나눈값을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 데이터가 지금 할부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 결제 원금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할부일 때는 그 외에는 이용 금액을 할부의 이제 마지막 숫자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면 이용 금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이용 금액을 이제 나눠달라. 뭘로 나누냐? 할부의 이제 마지막 숫자를 이제 꺼내와야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할부가 있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오면 이제 4를 이제 꺼내올 거고, 그러면 이용 금액이 지금 19만 1,700원이니까 요거 나누기 4를 한 그 결과값이 이제 짜잔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나눈 값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반올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요 식을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 요식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가 있다. 그 결과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릿수를 우리가 -2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요 뒤에서 시킨 거는 이제 싹 다 해줬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한 거 요 라운드로 묶은 거 있죠. 요건 이제 전부 다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결제 원금을 구할 때 할부가 이제 빈셀이면 이용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부가 이제 빈셀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요거를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맨 앞에다가 if 함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빈셀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여기서 이제 is blank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서 이제 is blank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고 할부가 들어있는 요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is blank에서 요 F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빈셀이라면 지금 여기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빈셀이 아닐 때는 false 그 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F3번에 들어있는 그 셀이 빈셀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고, 만약에 빈셀일 때는 이용 금액을 그대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가 true다, 빈셀이다 그랬을 때는 그대로 이용 금액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 금액 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는 제가 아까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지금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요 세 칸은 우리 빈셀이죠. 빈셀이니까 우리 이용 금액이 그대로 이제 나오면 됩니다. 해서 이곳을 보니까 이용 금액이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할부예요. 할부.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채우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처럼 이용 금액은 요만큼인데 이 값을 이제 7로 나눴을 때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채우기 엔드를 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가 if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해서 F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is blank 빈 셀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빈 셀일 때는 우리가 이용 금액 요걸 그대로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 금액이 들어있던 그 셀을 그냥 그대로 찍어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할부가 된다는 그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구분이라는 게 있고 이용 카드라는 게 있고 이용 금액이 있대요. 자, 우리 구분이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C열에 이제 이용 카드가 쭉쭉쭉 들어있고, 그리고 2열에 이제 이용 금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B의 32에서 D의 33번 그 영역에다가 구분별로 이용 카드별로 최고 이용 금액이랑 이용 건수 그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분이 쫙 들어있고요. 이용 카드도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이용 금액도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 이제 B의 3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33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그때 각각 이제 구분별로 그리고 이제 이용 카드별로 최고 이용 금액과 이용 건수 이 두 가지를 이곳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최고 이용 금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 그리고 이용 건수 개수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써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구분별로 이용 카드별로 우리 최고 이용 금액 요거부터 좀 구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그때 이제 최고 이용 금액을 구할 때는 구분이 이제 할부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 카드가 신용 본인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이용 금액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할부랑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신용 본인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이제 붙은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max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여기서 구분 이곳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할부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이 끝났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용 카드요. 내가 지금 이용 카드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신용 본인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싹 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이용 금액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해서 이용 금액을 이렇게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할부이면서 우리 신용 본인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이용 금액의 최대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 셀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최대값 요거 이제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구분 싹 다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 요 범위도 우리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 카드를 싹 다 이제 전체 블록 잡은 것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용 금액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용 금액을 싹 다 이제 블록 잡은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곳을 싹 다 이제 F4번 그리고 또 F4번 또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A의 32번 셀이요. 내가 A의 32번 셀이 지금 할부가 들어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할부 거만 구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할부에서 일시불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열 번호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채우면 이제 행 번호가 바뀐다고요. 해서 우리가 요 A의 32번 셀, 요 셀은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열 머리글에만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고 행 번호에는 달러 표시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변하겠죠. 그리고 우리 B의 31번 셀이요. B의 31번 셀이 지금 이 신용 본인 요 셀이요.
이 셀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가 처음에는 이제 신용 본인이었다가 신용 가족으로 바뀌고 후불 하이패스 요걸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열 머리글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거 이제 변경되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셀에서 내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 칸을 그 계산할 때도 우리는 신용 본인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그때는 우리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행 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 붙여주고 열 머리글은 계속해서 변하게 신용 본인이었다가 우리 신용 가족으로 후불 하이패스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달러 기호가 안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터를 쭉쭉쭉 해보자고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해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각각 구분별로 이용 카드별로 최고 이용 금액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최고 이용 금액에 1000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는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1000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라 그 얘기가 지금 우리 표시 형식에서 쉼표 요거 이제 찍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함수 중에서 픽스드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1000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픽스드라는 그 함수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픽스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소수 이하 자릿수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논리값을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 쓰는 그 자리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이 금액 그 맥스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소수 이하 자릿수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얘는 최고 이용 금액을 구하는 거라 뭐 소수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으로 이제 써주면 되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논리값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논리값에는 우리 true라는 그 논리값이 있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논리값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false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논리값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콤마를 이제 붙이지 않아요. 콤마를 이제 붙이지 않고 우리가 false를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콤마를 전부 다 이제 붙여줍니다. 해서 콤마가 붙냐 안 붙냐 그 차이가 우리 이 뒤에 논리값에다가 true를 쓰냐 false를 쓰냐 그 차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false는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가 max라는 그 함수 썼죠. 그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픽스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 정수로 표시해 달라. 그때 이제 정수로 표시하는데 그때 1000단위 구분기호 컴마를 이제 붙여달라라고 해서 맨 뒤에 이제 논리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만 이제 써줄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1000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1000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붙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고 이용 금액은 다 구했고 우리가 이제 이용 건수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용 건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줄 거예요. 그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 범위 우리 두 번째 거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 조건 범위 3번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3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여러 개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조건을 썼죠. 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조건을 쓰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우리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이용 건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구분이 할부인 것들 중에서 신용 본인이 몇 개인지
그걸 구해서 여기서 첫 번째 칸에 이제 이용 건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요 셀에다가 입력했던 그 식 있죠? 그 식은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우리 컨트롤 X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 if s하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분이요. 구분이 싹 다 이제 들어있는 이 범위들,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할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카드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이 카드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신용 본인,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다 썼으니까 우리가 그 뒤에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 할부이면서 우리 신용 본인인 게 이렇게 이제 두 건이 있대요. 그때 우리 데이터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할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우리 신용 본인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용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용 본인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신용 가족이 있고요. 그 밑에도 이제 신용 가족이요. 해서 일단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에는 신용 본인, 할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6번 행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16번까지 확인했으니까 그 밑으로 보면 할부가 여기밖에 없죠. 그때는 후불 하이패스래요. 그럼 얘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할부이면서 신용 본인인 게 우리 이렇게 이제 두 건이 있는 게 맞죠? 그때 이 건수도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이제 해주면 되는데, 채우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요. 구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기호 붙여주고요. 이 뒤에다 쓴 거, 요 이용 카드요. 얘도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A의 32번 셀이요. A의 32번 셀이 아까 요 자리에 우리 할부라고 써져 있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그때 원래는 이제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열 머리글이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우리 할부에서 이제 일시불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해서 행 번호는 변하게,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고 우리 행 번호는 이제 변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B의 31번 셀이요. B의 31번 셀이 우리 신용 본인 요 셀을 이제 찍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우리 신용 본인에서 신용 가족으로 후불 하이패스로 변해야 돼요. 그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이제 열 머리글은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고요. 내가 첫 번째 셀을 이제 계산해 놓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전부 다 이제 신용 본인인 것만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행 번호 앞에만 이렇게 달러 붙여주고 열머리글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으면 열머리글은 이제 계속해서 변할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두 개 그렇게 이제 나왔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건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표시에 예하고 나왔죠. 최고 금액이 지금처럼 요 금액이고 이용 건수가 만약에 12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최고 이용 금액이 1000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표시가 앞에 되고, 그리고 그 뒤에 12라는 이용 건수가 이곳에 이제 붙으면 돼요. 그때 이 10이라는 그 글자 앞에는 가로 열고 총, 그리고 12라는 숫자 뒤에는 건, 중, 가로, 요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아까 우리 맥스라는 그 함수 쓴 거 있죠? 픽스드랑 우리 맥스 쓴 거, 그거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요. 지금 우리 픽스드하고 맥스 써서 우리가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최고 이용 금액을 구한 거고 count if s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이용 건수를 구한 거죠. 그 사이에다가 %,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출력해라. 우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열어서 가로 열고 총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라. 그리고 %또 열어주고요. 그리고 count if s 여기서 이제 이용 건수를 구하고 그리고 또 %, 열어서 그 이용 건수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열어서 이제 건중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싹 다 이제 썼으면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식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 식을 이제 잘 보자고요. 자, 우리 최고 이용 금액 그거 이제 구한 거 먼저요. 자,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했죠. 그때 이제 max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쓰고 곱하기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이제 계산 범위요. 해서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이용 금액이요. 이용 금액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최고 이용 금액 그걸 이제 싹 다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했을 때 우리 최고 이용 금액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었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나온 그 결과값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fixed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 이용금의 얘를 싹 다 이제 구한 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총 이 두 글자를 이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 이렇게 이제 열어서 가로 열고 총 요걸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그거 이제 출력해주고 이어서 우리 이용 건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건중 가로 닫고 그거 이제 출력하라고 건중 가로 닫고 요만큼을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고요. 이 범위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이 범위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count if s 우리 개수를 구해달라. 이용 건수를 구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이용 금액을 이제 이용하래요. 자, 우리 표 1번에 쭉쭉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요 2열에 이용 금액이 쫙 들어있죠. 이 이용 금액을 이용해서 표 4번에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영역에 i의 26에서 i의 30번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이용 금액별로 이용 비율을 우리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용 비율을 이제 구할 때는 이용 금액별 빈도수 나누기 전체 건수 그렇게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전체 건수를 구할 때 우리가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건수를 구해주면 되고 이용 금액별로 우리가 이제 빈도수 얘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frequency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frequency라는 요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다른 함수들과 조금 이제 다르죠. 이 frequency라는 그 함수는 우리가 결과값을 지금 이곳에다가 나타낼 거니까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 이름 frequency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이름을 먼저 써주고 내가 지금 이용 금액을 여기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용 금액별이요. 이용 금액별 이제 빈도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우리 표 1번에 있던 그 이용금의 전체 범위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이용금의 이곳에 이제 범위요. 해서 이용 금액별로 이제 빈도수를 계산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각각 이렇게 이제 쫙 계산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용 금액별로 빈도수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그 셀이라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우리 표시 형식을 봤을 때 백분위로 되어 있죠. 백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계산 안 끝났어요. 우리가 그 뒤에다가 나누기 이제 전체 건수 요거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식 쓴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나누기 요거 이제 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건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카운트라고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용 금액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면 이 전체 영역에 이제 개수 전체 건수를 이제 구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운트 함수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각각 이렇게 이제 이용 비율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가 나오면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을 먼저 블록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해서 내가 지금 이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표 1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용 금액이요. 이용 금액들이 내가 지정해 놓은 이 이용 금액별로 빈도수를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 금액별 빈도수를 구해 준 거고 우리가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건수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서로 이제 나눠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 비율을 이렇게 이제 구해 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비고라는 거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제2의 3번에서 제2의 22번 그 영역에 우리 비고라는 거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봤을 때 이 맨 끝에 제2열에 우리 비고가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서 결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fn비고라는 거는 이용 일자랑 결제 후 잔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이제 계산하는 그 함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맨 밑에 펄 펑션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이용 일자하고 결제 후 잔액 요 두 가지를 인수로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떴고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삽입해라.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듈 창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퍼블릭 펑션 요걸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퍼블릭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펑션이라고 이렇게 쓰고 fn비고 그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용 일자 컴마 우리 결제 후 잔액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엔드 펑션은 이제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요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결제 후 잔액이 0이면 이용일자에 월 뒤에다가 이용일자가 이제 연월일이 있나봐요. 거기서 이제 월이라는 거 그 뒤에 월 결제 완료 요걸 이제 추가해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결제 후 그 잔액 뒤에다가 원, 2월 요 세 글자를 이제 추가시켜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표시 얘 보니까 결제 후 잔액이 이제 0이래요. 결제 후 잔액이 0일 때는 이용 일자가 만약에 2023년 8월 5일이다. 그렇게 이제 날짜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월만 이제 추출해서 8월이다. 그렇게 이제 추출을 해서 지금 8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다가 월 한 칸 띄고 결제 완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요건 이제 결제 후 그 잔액이 0일 때, 0원일 때 그렇게 해주는 거고 만약에 그 외에는 결제 후 그 잔액 뒤에 우리 원, 2월 요걸 이제 추가해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결제 후 잔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52,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그때 52,000원 요걸 이제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원, 2월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if else 그리고 month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면 우리가 if를 써주면 되겠죠. if라고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결제 후 잔액이 0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요 뒤에 찾아가서 결제 후 잔액이 있는데 그 결제 후 잔액이 0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만약에 결제 후 잔액이 0이랑 똑같다. 그랬을 때 우리 FMB고요. FMB고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이용 일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로 월만 일단 추출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 써주고요. 지금 나한테 이용 일자라는 게 있다. 이용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 달라. 요만큼 이제 써주면 8하고 요걸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요 글자를 우리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 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결제 완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요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띄어쓰기 똑같이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결제 후 잔액이 이제 0원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써준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결제 후 잔액이 0원이 아니래요. 그럴 때는 우리 FMB고요. FMB고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해라? 결제 후 잔액이 52,000원일 때 52,000원 2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결제 후 잔액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결제 후 잔액이 있는데 결제 후 잔액을 먼저 표시해 주고 그 뒤에다가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 한 칸 띄고 2월 하고 요 글자만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if 쓴 거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쓴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결제 후 잔액이 0이냐? 0이면 이용 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고 그 뒤에다가 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결제 후 잔액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2월 요걸 이제 붙여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셀이요. 제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f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범주 선택에서 우리 여기서 우리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지금 만들었던 그 FMB고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함수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용 일자 입력해라. 그리고 결제 후 잔액도 입력해라. 그렇게 뜨죠. 그러면 나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이용 일자요. 이용 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결제 후 잔액이요. 결제 후 잔액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이제 입력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제 후 잔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원이 아니니까 이 금액을 이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얘네들 봤을 때 전부 다 결제 후 잔액이 0원이니까 10월 결제 완료, 2월 결제 완료, 3월 결제 완료 이렇게 뜬 거고 결제 후 잔액이 0원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함수 형식 몰랐던 게 있으면 정확하게 먼저 기억부터 하세요.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이 해당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외울 거 외우시고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풀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